안녕하세요. 피콘치드 출판사 유튜브 채널에서 책 소개를 하는 최다음입니다. 와.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은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소개드릴 책은 하브루타 스피치인데요. 총 243쪽이고 15,000원입니다. 하브루타 교육이 궁금한 부모를 위한 입문서, 소통의 마법사 하브루타로 명품 부모, 명품 아이로 함께 성장하기. 이렇게 뒤에 보시면은 말하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세상에 질문하는 아이로 키우는 하브루타 스피치예요. 이것만 보면 부모를 위한 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자녀로서 이 책을 봤어요. 이 책은 꼭 자녀분들께서 봐야 할 책입니다. 왜냐면 정말 공감 100%.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이때 내 마음이 이랬는데 엄마가 이렇게 말해줬으면 했던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부모님들보다는 자녀분들에게 인기가 많을 책이라고 확신합니다. 꼭 읽어보세요. 그럼 이 책은 어떤 책인지 저자와의 만남으로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하브루타 스피치 강사 노우리입니다. 웅변하고 스피치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사실은 다르고요. 웅변 같은 경우에는 내 생각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라면 스피치는 소통하는 거고요. 내 생각을 전달하고 그리고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이제 스피치예요. 근데 이 스피치 안에는 언어적인 요소도 있지만 비언어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는 것, 뭐 눈빛, 표정, 말투, 억양, 톤, 뭐 이런 제스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인데 그렇다면 하브루타 스피치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하브루타라는 요소를 접목을 하면서 생각을 더 확장시켜 줄 수 있고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생각을 깊이를 끌어내 줄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대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듣는 능력 이게 경청을 포함해서요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면 어떠한 텍스트를 봤을 때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까지 키울 수 있는 게 하브루타 스피치입니다. 왜 하브루타 스피치를 주제로 책을 쓰시게 되셨나요? 제가 치위생사였어요. 책에도 제가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저는 원래 치위생사로서 CS 강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겸업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스피치라는 게 이제 대두가 되면서 이거 배우면 강사 일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스피치 강사 양성 과정을 이제 수료를 하면서 스피치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치를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수업을 하게 됐는데 근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생각하는 걸 귀찮아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생각을 귀찮아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부모님의 생각을 내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이끌어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돼서 하브루타를 공부하게 됐고 그래서 하브루타와 스피치를 함께 아이들과 함께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사실 저희 남편이 제가 하브루타를 하게 되면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방법이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남편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방법이 스킬이 늘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배려하게 되고 상대 입장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눈을 기를 수 있게 된 것 또한 하브루타를 하면서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게 되면은 싸울 일이 거의 없어져요. 전에는 연애할 때는 엄청 싸웠죠. 지지고 묻고 아이들하고도 좋지만 저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너무 좋은 요소인 것 같아요. 완벽하려고 아이들에게 너무 빠른 기대감은 조금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그랬던 게 너무 훅 다가가면 아이들은 사실 아이들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훅 다가가면 아이들 한 발 멀어지거든요. 그게 사람 심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사실 마음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빨리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더라도 훅 다가가지 마시고 좀 천천히 다가가시라고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작은 거 하나부터 조금씩 실천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더
더 와닿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상황극을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브루타 스피치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 두 번째는 사용하였을 때 어떻게 자녀의 입장이 달라지는지 한번 볼게요. 야, 너 지금 몇 시야? 시계가 지금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 뭘 몇 시야? 되지도 않았구만. 뭐 지금 밤 12시가 넘었구만. 다른 뭐 애들은, 했냐? 다른 애들은 더 넓게 들어가. 다른 애들이랑 너랑 같아? 그럼 나는 내 다른 애들이랑 있잖아. 비교할 거야? 다른 애들은 그렇게 들어와도 엄마들 아무 말 안 해. 그럼 그 엄마한테 가서 살아. 넌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21살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 21살이어도 내 눈엔 애야. 그럼 난 언제 독립하고 언제 내 맘대로 살아? 네가 독립할 때 되면 독립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이게 대부분의 하면- 엄마들의 얘기죠. 하면 이제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방문에 들어가서 방 들어가. 문 잠그고 두 번째는 하브루타 스피치를 사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할 일 하느라 늦었어.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응.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 기분 안 좋아. 그랬어? 근데 뭐 얘기는 엄마는 궁금한데 네가 얘기하고 싶을 때 엄마한테 꼭 얘기해줘? 근데 다은아, 엄마는 네가 조금 일찍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밤늦게 다니니까 엄마 걱정되잖아. 이게 칭찬으로 들어오니까 마음이 싹 풀리네요. 그래서 이게 감동 근육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잔소리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아이들한테 엄마가 너 걱정해서 그렇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님이 걱정하는 마음은 둘 다 똑같거든요. 잔소리를 하는 것과 이렇게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모님이 걱정하는 마음의 사이즈는 사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의 차이인 거고, 이 방법의 차이가 아이들이 내가 다음에 늦을 때는 미리 연락이라도 드려야겠다, 아니면 엄마가 걱정하는구나라고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게 방법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하브루타 스피치를 시도할 때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혹시 경험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제일 큰 시행착오는 사실 그거예요. 속도의 차이. 그러니까 아이들과 저의 속도의 차이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이들의 속도를,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지금 하브루타 스피치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의 속도를 맞출 수 있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아이들의 작은 변화를 인지할 수 부모가 관찰하고 그걸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마음의 문을 열려고 이제 작은 변화를 시도했는데 부모가 그거를 모르고 넘어가 버린다면 다시 이제 관계가 닫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이의 속도를 맞춰주되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속 관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메타인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메타인지가 뭔지, 또 메타인지를 키우려면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는 것 같은 것과 아는 것을 차이를 구분하는 거죠. 아는 것 같은 거는 모르는 거거든요. 내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아는 거예요. 근데 이런 메타인지는 대부분 사실 어설프게 저희가 이렇게 책을 한번 읽고 나 하브루타 스피치 뭔지 알아. 그 하브루타 스피치가 뭐야? 그거 뭐 유대인이 그런 거 같은데? 이거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확하게 개념에 대해서 알고 모르고를 인지할 수 있도록 질문으로 계속 던져주는 게 메타인지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제가 오늘 뭐 어떤 예를 사실을 보여드릴까 생각하다가 일상 속에서 엘리베이터를 저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엘리베이터의 원리가 뭘까? 아이들에게 엘리베이터 원리가 뭐야?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사실 조금 크면 알아요. 도로의 원리예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각 층에 서는 건 어떤 원리일까? 각 층에 정확하게 맞춰서 서잖아요. 그건 어떤 원리일까? 아이들이 대부분 사실 모르겠죠. 그런 부분까지는 몰라요. 근데 엘리베이터의 원리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도로의 원리니까.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각 층에 서는 건 뭐고, 어떻게 하면은 각 층에 서는 그 장치를 알 수 있고 그 장치의 원리는 뭘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과 질문을 던져주고 아이들이 그걸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이제 아이들의 메타인지력을 높이는 거고, 그러니까 일상에서 굳이
수업이나 뭐 교과목 이런 걸 떠나서 일상에서도 그걸 해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가장 좋은 메타인지를 높이는 것은 가르쳐 보는 거예요. 남을 가르쳐 보면은 모르는 게 확 티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친구를 가르쳐 보거나 부모님을 가르쳐 보거나 가르쳐 보는 것을 통해서 메타인지력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면 자녀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자꾸 패겠지? 나 시험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많이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제 사실은 저는 하브루타를 하게 되면은 아이들과 처음에 한번 툭 까놓고 얘기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것을 느꼈고 엄마는 너희한테 적용을 하고 싶어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한번 어필하는 것. 그리고 그래야 얘네들이 엄마가 왜 이래? 이런 생각을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좋죠. 와, 이건 진짜 자녀로서 너무너무 원하는 것 같아요. 항상 뭐 엄마가 이래서 하겠지, 뭐 이런 이유가 있겠지 이런 생각은 하는데 내 의사는 안 물어봐 주잖아요. 그게 항상 뭐 좋은 의도인 건 알겠지만 가급적으로 다가와서 은근히 반항하게 되거든요.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처음 시도를 할 때. 호통에서 소통으로 알려주기가 아닌 알아가기로 각성이 아닌 감성교육으로. 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책을 꼭 추천드리는 게 말하기 방법이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보다 결과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책을 읽어보시면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또 상대방이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나와 있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부분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많이 안다고 해서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의 마음까지 잘 전달해야 한다. 소통의 기술은 필수이다. 또한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천재 물리학자이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아인슈타인은 어린 시절 전응아라고 불리었다. 그는 4살이 되기까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에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단순 학습에도 뒤처졌다. 초등학교 입학한 이후에는 다른 아이들의 수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등교를 거부당했다. 선생님은 아인슈타인의 학생 기록부에 이 아이는 어떤 일에서도 성공할 수 없음이라고 작성하였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에게는 조건 없이 무한한 지지를 보내는 어머니가 있었다. 너는 다른 아이들에게는 없는 훌륭한 장점이 있단다. 너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너를 기다리고 있지. 그 길을 찾아가야 해. 너는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늘 아들을 격려하며 지지했다. 그런 어머니 덕분에 아인슈타인은 반유대주의 성향의 기득권을 가진 과학자들의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존경받고 있다. 엄마와 상의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해보자. 먼저 부모에게 고민을 이야기하기까지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다. 부모가 더는 장벽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는 친구처럼 느껴질 것이다. 든든한 지지 기반을 얻는 것 같을 것이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책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